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물론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시장에서는 라치오의 승리 확률을 51%로 보고 있어요. 꽤 높은 수치죠? 과반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숫자 뒤에 경기의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릴 만한 아주 치명적인 균열 같은 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출발해야겠죠. 자, 우선 두 팀의 성적표를 한번 나란히 놓고 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 이 표면적인 데이터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즌 전체 성적을 딱 보여주는 승점부터 볼까요? 사스올로가 38점, 그리고 라치오가 34점. 네, 보시는 것처럼 사스올로가 4점이나 더 높은 위치에 있네요. 자, 공격력으로 넘어가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사스올로가 34골을 넣는 동안 라치오는 26골에 그쳤어요. 와, 이거 무려 8골이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확실히 사스올로의 화력이 훨씬 강해 보이죠? 그러면 득점 기회 자체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만한 찬스를 얼마나 만들었냐는 거죠. 이 기대 득점, 우리가 흔히 XG 값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요. 라치오가 28.3, 사스올로가 30.0. 이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찬스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격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라치오는요, 만들어낸 기회보다 무려 2.3골이나 덜 넣었어요.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사스올로는 어때요? 기대치보다 4골을 더 넣었습니다. 이건 뭐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골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그냥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공격 효율성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표면적인 통계를 넘어서 데이터 깊숙이 숨어있는 진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라치오의 수비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실점은 27골. 이 정도면 꽤 준수해 보이죠? 그런데 데이터에 기반한 기대 실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먹혔어야 했다는 수치는 무려 36.2골에 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꿔 말하면 라치오의 수비는 사실 36골 이상을 내줄 만큼 엄청나게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무려 9.2골이라는 이 엄청난 통계적 격차. 이 기적을 만든 선수가 바로 주전 골키퍼 이반 프로베델입니다. 정말 그의 초인적인 선방이 아니었다면 라치오의 순위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는 겁니다. 라치오의 수호신이 사라진 바로 그 텅 빈 골문을 사스올로는 자신들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겨눌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기 시작 후 단 15분. 이 시간대에만 무려 14골을 몰아치면서 이 부문 리그 1위를 기록 중인 게 바로 사스올로의 트랜지션 공격이거든요. 이건 라치오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자, 전술적으로 보면 두 팀 모두 4-3-3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거울처럼 대칭적인 전술이 맞붙을 때는요. 누가 빠졌는가? 바로 이 결장자가 경기장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지금 정말 심각한 전력 누수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9.2골의 수비 보너스를 혼자 책임지던 프로베델 골키퍼의 공백.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중원에서 엔진 역할을 하던 핵심 미드필더 로벨라마저 이탈했습니다. 이건 뭐 수비에도 구멍, 공격으로 가는 길목에도 구멍,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린 셈이죠. 사스올로는 바로 이 균열, 이 구멍을 정확하게 파고들 겁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윙어인 도메니코 베라르디가 라치오의 약한 고리, 바로 그 취약한 풀백 누노 타바레스의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거예요. 이건 뭐 전술적으로 아주 명백한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축구가 어디 숫자 데이터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변수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팀 분위기.
이건 뭐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라치오는 최근 부진에다가 내부 문제까지 겹치면서 팀 사기가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요. 반면에 사수올로는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면서 와, 이건 뭐 압도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해집니다. 바로 주심입니다. 이번 경기 주심이요. 경기당 평균 파울을 22.3개나 불고 옐로카드는 3.3개를 기록하는 아주 빡빡하고 엄격한 성향을 가졌어요. 근데 라치오가 이미 리그에서 레드카드를 7개나 받은 팀이거든요. 이건 뭐 라치오한테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보니까 베팅 시장의 예측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가치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바로 시장의 예측입니다. 라치오의 승리 확률을 51%, 가장 높게 보고 있죠. 사스올로는 31.2, 무승부는 33.9%고요. 이건 아무래도 호미점이라든지 팀의 이름값, 이런 대중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 모델이 계산한 실제 확률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사수올로의 승리 확률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라치오의 확률은 33.5%까지 뚝 떨어집니다. 시장이 라치오를 정말 심각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번 경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예측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최종 예상 스코어, 바로 2대1, 사수올로의 승리입니다. 부차적으로는 1대1 무승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나오네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저지른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팀의 명성이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거, 그리고 핵심 선수의 공백이 현재 미치는 그 연쇄적인 효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두 가지 가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수올로가 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수올로 플러스 1.0 핸디캡이고요. 두 번째는 라치오의 그 불안한 수비와 또 양팀의 공격력을 다 고려했을 때 2.5골 오버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한 팀의 과거 명성보다 지금 이 순간의 경기력과 전술적 완성도가 승패를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요?